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3룸 복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3, 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 약 3억 원, 전세 시 실투자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지역으로 오늘 가볼 텐데 불광동의 3룸 복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참견 포인트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 GTX 개통 이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의 업무단지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발 압력까지 높은데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에요. 네. 자세히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신내역에서 도보 8분 거리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신내역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위쪽에는 이제 가련지구가 있죠. 아래쪽에는 뭐 대조지구, 불광 5구역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은 아니더라도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GTX A 노선 호재까지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연신내역에서 8분 거리인데 그 인근의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연신내역 부근에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로데오 거리나 먹자골목처럼 상권은 이미 잘 발달이 돼 있는 곳인데요. 맛집 되게 많아요. 저는 아. 그 맛집 가려고 연신내 갑니다. 네, 맛집 때문에도 저도 한 번 가고 싶은데요. 네. 이 연신내 다세대 주택 위치한 곳을 다시 한번 보자면 바로 오른쪽으로는 동네 공원치고는 규모가 꽤 큰 불광 근린공원이 있고요. 또 부근에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녹지 환경 인프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세대 주택 위로는 은평구립 도서관, 또 초등학교를 큰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도세권 혹은 초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 초세권에 대한 네.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공원이나 산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고 해요. 네. 좀 일하려고 빡빡한데 집에 왔는데 인근에 공원도 있고 산도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신내 하면 저희가 안 해볼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교통입니다. 네. 지금도 환승역이 있고요. 더블 역세권인데 네. GTX A 노선까지 하면 트리플 역세권. 근데 트리플 역세권인데 GTX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교통 여건 자세히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기 때문에 3호선으로는 종로, 강남, 고속터미널 그냥 지나가고요. 6호선으로는 상암 DMC 지구를 갈 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괜찮은데 더 좋은 건 2024년 1월에 GTX A 노선이 개통됩니다. 이 A 노선이 가장 먼저 서울에 들어와서 지나는 곳이 바로 이 연신내역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을 참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삼성역까지 10분이라니 네. 이게 웬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상암 그리고 마곡지구와의 업무 접근성 네. 직주 근접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 중에 하나고요. 또 GTX 때문인지 요즘 집값이 이 지역의 집값이 예전이랑 달라요. 제가 이 인근에 살고 있는데 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네. 이 GTX 개통 소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역에 아시다시피 26년에는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일대의 유입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테고요. 이분들이 어디에 살지? 고민을 할 때 노선을 보고 연신내역을 좋은 후보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도 이렇게 연신내역에 집값 호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직 완공 전이고요. 개발도 다 완료가 네. 된 게 아닌데 완공도 되고 개발까지 다 끝난 상태라면 그때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르고 있지만 지금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거 다 그렇죠. 오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자, 업무단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상암이랑 마곡 업무단지 지금도 가깝잖아요. 근데 네. GTX가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또 네. 가까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강남권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현대차 신사옥 외에도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출퇴근 인구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아질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아무래도 임차인들 수요가 연신내역 쪽까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집값도 고려를 해야 하고 교통도 고려를 했을 때 또 자연 환경까지 함께 더 고려한다면 좋은 후보지로서 임차인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GTX가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두 정거장이래요. 네, 여기서 두 정거장 맞습니다. 10분 만에 강남을 간다는 게 지금은 좀 예측이 힘든데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개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강남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강남으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강남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엄두가 안 난다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런 분들, 그런 직장인분들 1, 2인 가구들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우리가 네. 연신내 지역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GTX가 이마만큼의 큰 호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또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상권에도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미 상권에서도 이런 호재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소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GTX 모든 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GTX에서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까지 3분 이내로 환승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지 출퇴근 인구뿐만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놀러 오는 유입 인구까지 더해질 테고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상권에도 분명히 호재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네. 걱정스러운 참견을 하나 해보자면 네. 불광동 지역, 저는 자주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호재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좀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사실 노후화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나 투자 목적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는 같아요. 사실 네. 지금은 아주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가련동이나 대조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매우 필수적인 곳이거든요. 접두율도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련 1구역은 재개발 사업 인가가 이미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하잖아요. 그쵸.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보는 봤을 때, 거니까. 네, 재개발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미래 가치에 현재보다는 더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참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너무 노후화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전략 거점으로 이곳을 지정을 한 이유가 그냥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가 노후가 됐으니까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매물 지역에 대해서 좀 GTX 호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워낙에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인가요? 다양한 뉴스가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 어떤 거 참견해 주실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GTX 모든 역에 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뉴스에서도 연신내 일대 관련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GTX 개발 호재에 대한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뉴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참견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매물에 대해서 네,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참견해 주실 거예요? 네, 입지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집이 3룸에 욕실 2개고요.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당연히 깔끔할 텐데 네. 엘리베이터나 CCTV는 기본이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세탁기, 전기 쿡탑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건요. 8평의 테라스가 함께 서비스로 된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게 오피스텔 아닌 거잖아요. 다세대 주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옵션들이 거의 풀옵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네. 또 뭐 CCTV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여성분들한테 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참견을 굳이 또 한 네. 번 더 언급을 해주셨고 네. 일단 기억해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나서 좀 시세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GTX가 개통되면 지금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전략 거점 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말이 곧 재개발이 필수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만큼 미래 가치는 더 높다고 예상됩니다. 네, 개발 압력도 있고요. 그리고 GTX 노선이 있는데 시세는 어떤가요? 그럼? 네, 시세는
3억 8천에서 4억 사이로 형성이 돼 있고요. 네. 만약 전세 시에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전세를 둘 경우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오, 저는 개발 압력도 높고 일단은 GTX가 네. 지나는 노선들은 이렇게 소액 투자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GTX A 노선이 지나는데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불광동 복층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금 참견하고 싶다, 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 전화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불광동의 복층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매물로 돌아올게요.